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의 판교를 만들겠다며 대전 등 전국 5개 광역시가 2021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계획만 거창할 뿐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을 2년째 미루면서 지원 근거나 개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야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 정치 싸움은 그만하고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IT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모여있는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는 기업과 젊은 인구가 몰려들며 상권이 살아나고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인재는 판교로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 대전 도심융합특구가 124만 제곱미터 규모로 지정됐습니다.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사이 선화구역과 대전 역세권으로 나눠 지식산업센터와 창업공간, 주거와 문화를 연계한 공간을 꾸며 기업과 인재를 모은다는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문제는 특구의 근거가 될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2년째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대전시는 특구 지정 직후부터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다 보니 사업 추진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행 근거가 명확하게 있다면 각종 국유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강력한 실행 근거가 마련이 되거든요. 기본 계획 수립 안에서만 지금 실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이. 법이 있어야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참다 못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이제서야 관련법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위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간 이견은 없지만 본회의까지 다른 법안들에 밀릴까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이게 워낙 큰 법이라서 좀 긴 논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달 안에는 반드시 처리돼서 이후에 진행될 우리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가 더 이상 멈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에는 정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배승아 양의 유족들이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작성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1,500건이 넘는 시민 진정서가 모였습니다. 숨진 배양 유족은 지난 13일 밤 늦게 대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서 작성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엄벌 진정서 양식을 올렸습니다. 이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시민의 위로글과 함께 하루 만에 1,500건이 넘는 진정서가 유족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국내 골프 인구가 급증하면서 골프장 신축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천안 북면 지역엔 골프장이 3개나 생기게 되자 주민들이 식순환과 환경훼손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신중하게 하겠지만 지역 발전도 중요하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됩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산과 계곡의 경관이 빼어난 데다 반딧불이 서식처로 알려져 천안의 알프스로 불리는 북면 지역. 이 때문에 10여 년 전 신축된 골프장은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가 이어져 가까스로 조성됐습니다. 지난달 훨씬 규모가 큰 27홀 코스에 리조트 시설까지 갖춘 골프장 신설안을 두고 주민 설명회가 열리자 주민 반대가 커졌습니다. 주민들은 지하수 고갈로 인한 농업용순환 가중과 잔디 관련 농약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 야간 라운딩 시 해충 발생 등 삼중고를 겪는다고 주장합니다. 설상가상 인근에 비슷한 규모의 골프장 한 곳이 추가로 추진돼 대규모 산림 훼손마저 우려되자 주민들은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농사철에 이제 가물 때는 보면은 그 논바닥 짝짝 갈라져요. 그런데 골프장에서 물을 쓴단 말이야. 그게 앞뒤가 안 맞아진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골프장 시행사 측은 별도 지하수 개발과 상수원 사용, 약품의 철저한 관리 등으로 대처하겠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이미 회원권 분양에 준하는 투자자 모집에 나서며 개장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천안시는
청정 지역에 무려 3곳에 달하는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축사 밀집지 위주로 고려한다며 해명했습니다. 또 승인 과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면서도 낙후된 지역 발전도 외면하기 어렵다며 개발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이런 차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원만하게 해결해서 진행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환경오염과 산림훼손, 농업용순환에 대한 확실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시를 비롯한 대대적 반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코로나 빗장이 풀리면서 붐이 일고 있는 골프장 신축을 둘러싸고 개발과 보존이 대립하는 가운데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전 현충원 순직 공무원 묘역에서는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이 열려 순직 교사와 소방관, 의사자들을 추모하면서 헌화 분향이 이어졌고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모두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전 은흥정이 거리에서도 세월호 기억다짐 문화제가 열렸고 세종 호수공원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추모와 함께 퍼포먼스 공연, 관련 작품 전시 등이 진행됐습니다. 소통을 주제로 우리 전통 복식과 섬유공예, 전통 화훼 디자이너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전시회 화담지기가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에서 마련돼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여성들의 생활 공간이었던 안채의 방인 규방을 무대로 천연 직물을 이용해 만든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으며 특히 전시회가 열린 곳이 정수장을 문화정원으로 재탄생시킨 도시재생의 상징구역인 걸 감안해 전시회 전체를 플라스틱 제로 등 친환경 기법으로 운영했습니다.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이 디펜딩 챔피언이자 리그 단독 선두 울산현대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대전은 개막 7연승에 도전하는 울산을 상대로 이진현과 이현식의 연속골로 승리를 거두며 최근 홈에서 열린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울산을 상대로 지난 2011년 8월 이후 4,258일 만에 승리를 거둔 대전은 이번 경기로 리그 단독 3위에 올랐습니다. 코로나도 감기도 아닌데 마른 기침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역류성 식도염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식도에 만성염증이 발생하며 식도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닥터리포트 김종엽 객원의학 전문기자입니다. 코로나19 후유증도 아니고 감기도 아닌데 요즘 자꾸 마른 기침이 나는 김영선 씨. 결국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나 위속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 가슴 안쪽에 타는 듯한 통증이나 쓰림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마른 기침이 나오고 명치가 답답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신트림이 올라오는 것도 증상 중 하나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와 식도 사이에 괄약근의 기능이 약화돼서 발생을 하는데요. 기능이 약화돼서 위산이나 아니면 위 내용물이 식도를 역류하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서구화된 식습관에다 과식과 음주, 야식, 스트레스 등도 발병 원인이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생각해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중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를 제때 하지 못하면 궤양이나 출혈 같은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이 반복되면 식도 협착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산 분비 억제 약물을 4주에서 8주간 복용하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지만 재발이 잦아 조기 치료와 함께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위장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맵고 짠 음식과 초콜릿이나 콜라, 홍차 등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금연과 금주는 필수며 잦은 야식과 과식을 피하고 식후 3시간 동안은 눕지 않는 등 평소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TJB 닥터리포트 김종엽입니다. 세종의 집값이 급매물 소진 영향으로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대전과 충남도 하락세가 둔화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4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세종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하며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전세 가격도 0.03% 상승하는 등 3주째 올랐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매매 가격은 각각 0.14%와 0.18% 하락해 전주 대비 각각 0.12%포인트와 0.03%포인트씩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봄을 맞아 세종시 곳곳에서 철쭉과 장미 등 아름다운 봄꽃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반달곰이 있는 수목원 베어트리파크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23 철쭉제를 개최해 다양한 색깔의 3만여 그루의 철쭉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세종중앙공원 장미원에서는 다음 달 2023 세종 가든쇼가 열려 10만 송이의 장미를 선보일 예정이며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에서는 봄꽃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유성구 어운동 일원에 지역 상품 유통과 판매를 위한 로컬 유통거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동네 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따른 것으로 국비 등을 투입해 11월까지 슈퍼마켓형 상점 등 31개 동네 상점을 구축하고 온라인을 활용해 전통주와 원두, 식자재 등 유통망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정 방울토마토 식중독 사건으로 지역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충남 농업기술원이 품질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부여와 논산 등 도내 방울토마토 주산지에서 출하하는 상품의 품질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토마토 119 전화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된 방울토마토 품종은 이미 농가에서 자체 폐기를 마친 상태로 충남도는 방울토마토 소비가 급감해 농가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도 본청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한 소비 촉진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하절기 온도 상승으로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오존 경보제를 시행합니다. 1시간 평균 농도가 0.12 ppm 이상이면 주의보, 0.3 ppm 이상이면 경보, 0.5 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대전시는 오존 경보제 기간 동안 보건환경연구원과 5개 자치구에 경보 상황실을 운영하고 동구, 중구, 대덕구는 동부권, 서구와 유성구는 서부권 등 2개 권역으로 나눠 오존 경보를 발령할 계획입니다. 고물가 여파로 지난해 345곳이었던 대전 지역의 착한 가격 업소가 올해 340곳으로 5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최근 원재료비 인상 등 고물가 분위기 속에 착한 가격 업소 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고 메뉴판 교체와 쓰레기 봉투 지원,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내걸어 연말까지 다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